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반도체는 약간 엇갈렸네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좀 빠지고. 네. 요새는 이제 또 약간 AMD 쪽 많이들 보시는데 AMD는 또 소폭 오르고 그쵸. 퀄컴도 요새 좀 잘 나가고. 음. 근데 또 뭐 인텔은 또 빠지고 브로드컴도 빠지고. 이거 약간 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쪽이 빠지고 어떤 쪽이 오른 거예요? 엔비디아의 희생이라고 할까요? 희생. 형님의 희생.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의 희생. 엠버지의 희생. 형님을 넘어서 아버지. 그럼요. 나의 살을 조금 줄 테니 너희들이 이제 뼈를 채우거라. 나의 피와 살로 너희들이 살아가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컸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란과의 이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장중에 긍정적으로 좀 바뀌면서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AI 하드웨어 쪽이 확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뭐 어제 삼성전자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저는 파업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펀더멘털과 이런 매크로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약간 일을 좀 그르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AI 하드웨어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요. 네. 저도 주주고 이제 계속 저는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는지 오늘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명성님 지금 어떻게 좀 아픈 거예요? 조금? 안 돼. 명성님 지금 밤에도 지금 열심히 라이브하고 지금 네. 새벽에도 이렇게 하는데 어제 댓글 봤어요? 퀄리티가 점점 미쳐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퀄리티의 그 약간 크레이지 수준에 맞춰서 명성님의 체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그쵸. 사실 제가 막 뭐 다른 그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선배님들에 비해서 제가 막 엄청 뛰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인사이트가 엄청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뛰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잠을 줄이는 거거든요. 진짜. 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료의 퀄리티랑 이런 것 점점 드러나는데 저는 계속 죽어가요. 잠깐만 안 돼. 자꾸 자, 지금. 명성이 여러분, 네. 우리 명성님의 체력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어떻게 조금 채울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젊을 때 빡세게 맞습니다. 잠은 뭐 죽어서 자면 되죠. 아니야. 우리 오래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수 상황이나 뭐 데이터들 먼저 보고서 이제 내용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이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러셀 2000도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러면은 사실 나스닥과 S&P 500이 강보합인데 러셀 2000이 올랐다라는 건 이거는 매크로가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의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러셀 2000이 좀 더 올라간 게 크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AI 하드웨어가 일단 계속 중심인데다가 그리고 또 뭐 헬스케어 그리고 아마존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과 다양한 섹터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진짜 아쉬운 건 그냥 엔비디아 하나뿐이에요. 엔비디아가 진짜 내 몸 하나 희생해서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 블룸에너지,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AI 하드웨어 섹터의 강세가 일제히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아쉬운 게 이 에코스타. 에코스타가 저는 9%까지 급락할 줄은 몰랐는데 왜요? 고상장인데? 이제 스페이스X. 그 상장 이슈가 계속 구체화가 되면서 이 에코스타와 로켓랩 같은 종목들이 낙폭을 좀 확대했습니다. 오히려 셀 온이에요? 네.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로켓랩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들어오니까. 근데 에코스타는 이 정도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에코스타는 지분 갖고 스페이스X의 있잖아요. 지분을 시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들어오게 되면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주 관련 섹터에서 미리 발생했고 수급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릴까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계감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양자, 아이온큐도 급등했고요. 퀀텀 컴퓨팅, 리게틱 컴퓨팅 이런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트럼프 리딩방 또 오픈했죠. 그러면서 양자 관련주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이거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안정됐어요. 그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란 쪽에서 뭔가 이슈가 있을 뻔했다가 네. 그거를 또 최종안이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뒤집어지면서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뭐 하락은 아니죠. 보합이네요. 그리고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 유가도 조금 더 떨어진 거 봤는데 다시 또 상승폭을 키웠네요. 네,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 초반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100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8달러까지 다시 내려온 게 고무적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99.2, 금값 4,544, 어휴. 77777. 여러분 빨리 기분 오늘 좋은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빨리 보세요. 77 없어졌다. 77777. 아, 이거 요것도 오늘 뭔가 의미부여 럭키데이. 오늘 날씨도 좋고 아니 우리 뭐야 육개장 먹으면 의미 부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 의미 부여하세요. 77777에 오늘 한번 의미 부여해 보시죠. 어떻게 오늘 국장 7% 오르니까. 오케이.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럭키하게 하루 시작하시라고 저희가 또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슈가 가장 큰 게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지만 네. 일단 유가와 금리를 지금 계속 들쑥날쑥하게 만드는 전쟁 얘기. 로이터에서의 보도 이거 보니까 이란 쪽에서 우리 어저께 부정적인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왔네요. 좀 애매하죠, 근데 이 얘기가. 애매해요? 왜요? 무기급 우라늄 반출 불가. 아, 무기급이 있고 예. 안무기급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또 비무기급. 하겠죠. 예. 그리고 이 무기급 우라늄 반출 불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막 그렇게 이상한 건가요? 근데 저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대화가 가능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분이 일단 어딘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라늄 반출하지 마라. 근데 이게 시장에서 해석했던 건 최종 합의안에 우라늄 반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또 최종 합의가 안 되나 보다. 이쪽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쵸. 이게 개장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다행히도 이란에서 보유 명령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게 적의 선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새로운 지침 발표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갈등은 곧 끝날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아들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는데 이란 문제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에 아들이 너무 많아서 몇째 아들이야 몇째 찾아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5일에 결혼을 한대요. 5월 25일에? 네. 그 25일이 휴장 때, 휴장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메모리얼 데이. 휴일 때 결혼하죠. 그래서 그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 이란 문제 해결해야 돼라는 거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장에다가 뉘앙스를 준 거죠. 뉘앙스를 준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 단서는 계속 걸고 있어요. 우라늄 보유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라늄은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선을 서로 긋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안이 거의 마련이 됐다. 라는 얘기가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렇게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가 이란 국영 언론에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내용에 예상되는 조항들을 보니까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휴전, 그리고 모든 당사자는 기반 시설 공격을 자제하기로 합의, 공동 감시 메커니즘 하에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보장, 이란의 합의 조건 준수에 대한 대가로 제재 점진적 해제, 미해결된 게 있으면 최대 7일 이내에 시작하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치 외교 정책 결정 월권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안에서 계속 내분 있고 자꾸 안 맞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것 때문에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너네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냐. 우리한테는 와서는 착한 척 하더니 왜 자꾸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거 좀 정리해달라라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모든 당사자, 모든 전선 이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이슈를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서로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해결 문제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변수가 아예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오만이랑 호르무즈 상시 통행료 제도를 이란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근데 항상 오만과 논의한다라고는 하는데 그쵸? 우리가 또 박현우 교수한테 여쭤보면은 아 오만 이거 안 할 거다. 아, 그래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오만은 그래서 답변을 안 내놨대요, 아직. 그쵸. 네. 예, 이거 약간 국제법에 또 위반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합의안에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자유롭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게 그거를 하게 되면 이 통행료를 하게 되면 그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쵸. 돈을 네. 내면 자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랑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자유롭게 통행하고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 없애고 그쵸.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합의안이 진짜로 이제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안이 좀 남았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이란은 여전히 주요 쟁점 중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견이 좁혀졌다. 어쨌든 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어하는 시장이 금리와 유가를 막 올라가던 걸 다시 집어내렸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조금 이제 진정된 것 같으니까 네. 예, 쿠바를 또 쓱 가지고 오네요. 그러니까요. 예, 쿠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해도 제가 안 갖고 왔거든요, 이슈를. 쿠바는 지금 안에 쿠데타 일어나고 막 다 막 기름 끊기고 난리 뭐 났다면서요.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갖고 왔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이란 이슈가 만약에 정리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쿠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그 루비오 장관이 그 가족들 중에 쿠바계가 누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이랑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혹시 변수가 일어나면 아,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X 상장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장 네.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요거 자료 볼까요, 한번? 네, 이 스페이스X 티코도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S1 폼이 나왔고요. 상장 신고서 5월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제출한 게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베일에 쌓여 있던 그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스페이스X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뉩니다. 우주, 연결성,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사하는 거 계속 위성 발사하는 게 우주 분야고 연결성은 발사한 스타링크에서 이제 통신을 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캐시카우가 발생하겠죠. 이 연결성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AI는 최근에 그 XAI 그거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87억 달러, 2025년 기준으로 187억 달러고요. 영업이익과 잉여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예요. 예, 뭐 스페이스X가 뭐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사실 예상은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네, 뭐 현금이 많겠어 싶었는데 역시나 좀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분야를 보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영업 이익률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발사하는 섹터니까 네. 여기는 뭐 돈을 벌진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70회 어쨌든 발사하는 횟수 자체가 중요하고 마치 성장주는 우리가 매출 성장률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발사를 앞으로 계속 조금 돈이 좀 빠지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가를 아마 시장에서는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연결성. 여기가 이제 스타링크.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5%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030만 명. 월간 ARP도 66달러. 나쁘지 않은데 일단 감소세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놀랍습니다. 40%.
이거는 뭐 위에 딱 쏘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쫙 쏴주면 통신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그대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캐시카우가 여기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거랑 여기서 높아지는 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적자는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AI인데 여기가 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00%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은 조금씩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물론 1조 7천억 달러에서 좀 빠지거나 기대감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우주 관련주 투자할 때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고 나서의 지금 그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현재 재무 상태는 현금성 자산 158억 달러, 유가증권 78억 달러, 장기 부채가 290억 달러. 요거 두 개 더해도 부채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채의 대부분은 2028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스페이스X라는 그 속속들이 알게 됐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스페이스X 상장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종종 이렇게 스페이스X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트로픽 소식인데요. 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것도 사실 다 스페이스X랑 연결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빚이 많으면은 이거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빚도 실력이라는 말 몰라요? 그렇죠. 빚도 자산이죠. 네. 나에게 빚을 그렇게 많이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맞네. 거. 빚을 나는 지고 저렇게 못 싶어도 지거든요.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줘요. 맞네. 아무나.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능력이 또 이런 데서 발휘가 됩니다. XAI 인수하고 나서 그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와 비싸더라고요. 얼마예요? 매달 12억 달러를 내야 된대요. 12억 12억 달러면 하나로 얼마야? 1년에 144억 달러씩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144억. 엔트로픽이. 오. 그거를 2029년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젠슨 왕이 컴퓨팅이 곧 돈이야. GPU 많은 게 중요해. 메모리 많은 게 중요해. 이 얘기를 했거든요. 21조예요. 21조. 그러니까요. 1년에 21조. 이런 걸로 계속 벌어들이는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계속 쏴서 만약에 거기다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거 팔면 되거든요. 와. 네. 그래서 결국 노다지네요. 노다지. 맞아요. 그 우주에는 그냥 땅 따먹기잖아요. 그러니까 노다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분야가 뭐 조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져도 많이 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우주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개인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머스크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네. 지구의 대통령은 뭐 어느 나라의 누구지만 우주는 머스크 거다. 이런 얘기를 우주 하는 대통령?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딱 요거 탄력 받아서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엔트로픽이랑 해보니까 이거 돈 되더라.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시설 건설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퍼스트 솔라의 주가도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투자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결론적으로 이 TAM이라고 하죠. 저는 TAM 큰 업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시장이 큰 거.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뭐 그쵸. 우주는 뭐. 그니까 우주는 뭐. 지구에서 와. 뭐 몇 명한테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진짜 먼지 같잖아요. 예. 우주에다가 올려놓고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와. 이 잠재 시장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왜 이 덩어리가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얼마나 또 일론 머스크가 다 먹게 될지. 네.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매각 구조가 좀 독특하다.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큰 덩어리가 이 IPO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시장의 수급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독특한 매각 구조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상장할 때 왜 보호 예수를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호 예수를 이거는 뭐 애매하게 걸었더라고요. 180일이 아니라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어쨌든 원래 기존 기업보다 더 빨리 팔 수 있어요. 저게 가능해요? 예. 근데 이게 그 나스닥 100 기준 맞추려고 이렇게 좀 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스닥 100 상장 들어가잖아요. 네네. 한 지수 편입? 일주일인가? 그러고 있다가 지수 편입 바로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면 이런 구조가 필요해서 독특한 매각 구조라서 어쩌면 이게 쫙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근데 그래도 70일이라서 시간 좀 걸리긴 해요. 이게 뭐가 빠지게 될지가 또 관건이네요. 나스닥 100 안에는 100개 종목을 그쵸, 그쵸. 가져가니까 예, 이 스페이스X가 들어가면 뭐 하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좀 뭐 S&P 500도 그리고- 그럴 거고. 그리고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어쨌든 리밸런싱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또 팔고 뭐 이런 수급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이 되죠. 이거 상장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가져온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아까 이란 이슈 이런 것들 고려해보고 유가도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금리도 올라가다 내려왔으니까 네. 저는 지수가 이거보다 더 많이 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밖에 못 간 건 이런 고민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상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뭐 우리는 못해요. 외국인들은 못하지만 뭐 로빈후드라든지 소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예, 이 지분을 많이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팔 수 있으니까 대신에 신규로 유입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그걸 주가를 방어하려는 그런 머스크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요거 준비도 많이 하겠구나. 예, 그러면 지금 어떤 공격적으로 막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금 좀 쌓아놓을 수도 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XYZ라는 곳이 있는데 요즘 온체인 무기한 선물 거래가 벌써 이 프리 IPO부터 스페이스X 하나 그 자산을 놓고 여기서 계속 지금 막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전후에 뭔가 좀 가져가려고 이런 수급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에는 약간은 좀 발목을 잡거나 조금 시장이 좀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비트코인 얘기도 지금 있는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18,000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스페이스X 얘기가 6월 12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매물 압박이 곳곳에서 좀 발견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반적인 업종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쫙 같이 이제 올라가거나 뭐 이러는데 이번에는 워낙 덩치 크고 맞아요.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례 없는 일이니까. 쏠림이 네.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픈 AI 소식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다가 오픈 AI도 이제 상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9월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엔트로픽이랑 10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픈 AI도 선전했지만 엔트로픽이 또 그만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분기에 사상 첫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아까 스페이스X는 그 덩어리에 약간 적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엔트로픽은 흑자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덩어리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1조 4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1조 7천억 달러짜리, 1조 달러짜리, 1조 4천억 달러짜리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니까 네. 이게 올해는 도대체 수급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다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엔트로픽은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버에 투자를 한다라는 협상도 진행할 정도로 곳곳에다가 지금 그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애저 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아 칩이라고 해서 자체 칩을 만들어서 그걸 넣었는데 이게 나름 추론에 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올라갈 뻔하다가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고 또 전쟁부에서는 클로드 대체 AI를 모색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대주식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대 AI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페이스X도 결국 AI 관련주고 이 AI로 가장 큰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X, 오픈 AI, 클로드, 엔트로픽이 상장을 했을 때의 그 전후의 시장 분위기가 어쩌면 올해의 시장 분위기를 다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네. 뭔가 어딘가 좀 조심스러워 보인다. 네. 뭐가 조심스러워 보일지 한번 차트를 한번 일단 볼게요. 다시 얼마나 회복했나 한번 네, 볼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사실 정체하고 있죠.
예, 최근에 뭐 이런저런 뭐 매크로 변수도 갖다 쓰고 뭐 또 갖다 쓰고 트리거들을 갖다 쓰면서 S&P 500의 그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매크로의 압박을 좀 이겨냈으면 충분히,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까지, 사실 오늘 엔비디아가 좀 빠져서 지수가 못 간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더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약간 베어리시 쪽으로 돌고 있어요.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불리시 위쪽에 있다가 약간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모습.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도 들어오고 엔트로픽도 들어오고 오픈 AI도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좀 아껴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막 계속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계속 어떤 정체하면서 눈치 보기 하면서 걱정의 벽을 타고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지펀드들이 막 반도체 엄청 샀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있대요. 뭐 이것도 약간 뭐 포트폴리오 재조정 그렇죠.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왜 파는 걸까요?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AI 붐에 대한 신뢰가 이른 게 아니라 차익 실현과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일부 차익 매도에 대한 욕구는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제 댓글창에 저는 팔지를 못해요. 제발 그쵸. 누가 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헤지펀드의 차익 실현을 한번 좀 벤치마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어느 정도 벌었다. 내 포트 안에서 뭐 반도체만 100일 수도 있지만 반도체 비중 원래 뭐 한 60이었고 다른 거 뭐 30이었고 10이었고 이러는데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포트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거 다시 60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펀드들은 운용이 되니까 그쵸. 요걸 한번 참 어렵죠. 그래도 못 파실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매도 못해요, 진짜. 수익 보면서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달리고 맞아. 있는데. 그쵸?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도 못 파는 게 이제 주식 아닙니까? 아, 그러네. 사는 건 잘 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죠. 예술이라고. 우리가 예술을 못해. 나도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예술을 못해요. 참 자, 어렵습니다.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이거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억만장자들은 지난번에 제가 13F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반도체 엄청 담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선택지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결국 시장의 주도주는 어쩔 수 없이 AI 하드웨어다라고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것도 조금 우려가 있죠. 금리 인상될까봐. 케비너 씨 해줘. 그러니까요. 동결해줘.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가 이 워시 연준의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워시는 원래 전쟁을 억제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목표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뢰도를 보여주면 우리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를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미 인플레이션이 나온 상황에서 워시가 어떻게 할까? 네. 이게 숙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시장이 금리 인상 우려를 프라이싱하고 있지만 아마 워시 들어오고 6월, 7월 지나가면서는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하는 사람, 그다음에 스페이스X 우려,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섹터를 잘 잡고 가야 되는지를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혹시 모를까 봐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계셔. 우리 뭘요? 그 있잖아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다 이론 빠삭한 거예요. 아, 이론. 우리가 자기계발서 이런 거 다 보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아, 그렇죠. 투자서들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다들 생각하고 마음은 먹지만 이게 행동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바로 행동하십시오. 자, 행동론자 여도원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까요? 주가가 하락했어요. 하락했죠. 근데 저는 뭐 항상 생각하지만 이렇게 그 등에 이 어깨에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네.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네, 판결 내렸어요. 엔버지 무죄. 무죄. 예, 우리 아버지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 나쁜 거 없었죠.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네트워킹으로 상쇄했고 그리고 저것도 막 엄청 미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 밖에 벗어나지를 않았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베라 CPU, 그러니까 베라 루빈 중에 베라 CPU가 3분기에 생산 출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라 CPU 도입을 위해서 올해 CPU 매출 총액이 거의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독립형 베라 CPU, 베라 루빈, 베라 CX9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베라를 확장시켜서 내가 이제 GPU 기업이 아니라 이제 CPU 기업까지 같이 포지셔닝을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 CPU 기업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체계가 다르니까 여기는 이제 베라 루빈을 아예 통으로 어차피 파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서버 CPU 시장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CPU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 CPU에 대해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강하게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또 아예 견제가 안 되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H100 클라우드 임대 가격이 연초 대비 약 20% 상승했다. A100 15% 상승했다라는 거는 옛날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 루빈 얘기하고 있잖아요. 블랙엘 얘기하고. 근데 옛날 거 임대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AI 섹터의 그 확장력은 뭐 그 아까 에이전트 AI가 뭐 수백만 개 그 정도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저는 수백만 개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계속 AI 에이전트들이 사실 우리가 AI 에이전트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오면 그건 뭐 수십억 개가 돌아다니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간다면 이런 과거에 있었던 G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 다 뜯어서 어떻게든 계속 해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하드웨어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는 데에는 엔비디아가 뭐 주가는 좀 빠졌지만 확실하게 언급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주가는 하락했지만 네. 목표 주가 상향은 러쉬가 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가 보시면은 이거 뭐 제가 굳이 해석도 안 했어요. 그냥 다 상향했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그냥 뭐 주가 오늘 조금 빠진 게 별일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컴퓨팅이 곧 돈이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매출이고 컴퓨팅이 곧 이익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메모리가 GPU가 점점 발전할 때 블랙웰 울트라, 루빈 울트라로 발전할 때 점점 더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야죠. 마이크론 4%, 샌디스크 또 1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CPU 얘기 간단히 드렸지만 ARM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IP들을 다 ARM이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베라 CPU가 잘 나가도 ARM 돈이고 그래비톤과 엑시온 이거에 그 아마 그 구글이랑 아마존이 하는 걸 거거든요. 그거에도 다 ARM의 IP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CPU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ARM은 그 심지어 자체 CPU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AMD는 0.45% 상승에 그쳤지만 ARM은 16% 폭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CPU 시장에서 ARM이 점점 더 그 가능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네요. 자, ARM의 주가 폭등 더불어서 블룸에너지와 네비우스도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 섹터에 훈풍이 일제히 좀 불었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네비우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두 기업의 주가가 다 같이 급등했습니다. 블룸에너지 9%, 네비우스 14% 급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결국에 AI는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 분기점을 엔비디아가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가 반응이 다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멘텀과 코이어런트 사실 광통신과 관련해서 언급이 좀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가더라고요. 전반적인 AI 하드웨어 섹터로 매기가 몰리면서 급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외에 아스테라랩스 최근에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나비타스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그리고 뭔가 이제 계속 연결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양자 얘기인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기업 9곳에 투자했죠. 요 얘기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이거 어제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예. 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기는 있었는데 아, 이미 투자한 거예요, 예, 이제는? 어제 확실하게 얘기 딱 나왔습니다. 네. 20억 달러와 9곳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10억 달러가 IBM으로 들어갑니다. 절반이 IBM에 가네요. 제가 아는 양자 기업은 막 아이온큐 아, 이런 맞아요, 기업인데 일단 IBM. 예. 그리고 두 번째가 3억 7,500만 달러가 글로벌 파운드리스. 글로벌 저 이거 파운드리스. 신기했어요. 예, 여기가 또 양자가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1억 달러씩 지원받게 되고 스타트업 하나도 3,8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디웨이브 컴퓨터도 있고 리게트 예. 컴퓨팅도 있고. 맞아요. 인플렉션 이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등. 그러니까 9개인데 6개밖에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저기 등 안에 이제 네, 세 개. 맞아요. 거기에 아마 아이온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IBM 주가가 12%, 글로벌 파운드리 15%, 아이온큐도 같이 올랐어요. 네. 12% 올랐고 리게티는 언급이 아예 됐기 때문에 30% 폭등을 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꼭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다리면 다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제 뭐 정책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뭐 네. 그게 뭐 풍력이다. 이러면 뭐 풍력 기업도 쫙 뭐 오르고 뭐 몇 년에 걸쳐 네. 투자한다 이러면 뭐 오르고 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 투자합니다 하면서 기업을 딱 공개하고 이거 집행은 아직 안 한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분 받는 거 맞아요. 예. 지분을 확보할 지분 예정입니다라고 확보하는 써 있네요. 네, 맞아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쉽지 않죠. 싶은데 우리나라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자, 반면에 떨어진 기업도 있었습니다. 급락한 기업 인투잇.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AI 하드웨어가 잘 가니까 소프트웨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근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인투잇이 인력 감축한다고 하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실적 자체가 안 좋아서 이제 급락을 그 인력 감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면은 소프트웨어가 AI에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투잇은 진짜 안 되나 보다. 인투잇이 그거잖아요. 막 세금 처리해주는 네, 그런 업체라서 사실 그런 거 이제 AI가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신저가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IGV ETF는 뭐 각오는 있습니다만 지금 AI 하드웨어가 갈 때마다 그냥 잠깐의 대체제였을 뿐인가 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노출하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워크데이가 또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AI 덕분에 돈을 꽤 벌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할 수 없는가의 분기점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간 조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월마트도 실적 발표를 어제 장전에 했더라고요. 근데 신호등이 떠 있네요. 그니까요. 월마트가 주가 뭐 잘 버티고 있다가 가이던스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가이던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실적 부진 여파에 급락이 나타났고요. CFO가 얘기하기를 이 유가 상승 압박이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많은 소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좋았던 기업이 몇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하느라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만큼 미국의 실물 경기 상태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겠죠. 월마트 주가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진짜 경기가 그닥 좋지는 않구나.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투자해야 돼. 더 그래서 투자를 지원받는 기업들은 AI 하드웨어야. 그래서 오히려 금리 올라갈 때마다 AI 하드웨어로 더 쏠림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뭐 이런 상황들도 일단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테이크2도 가이던스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테이크2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GTA가 언제 나오냐. 근데 일정을 11월 19일로 다시 확정을 하면서
그래 GTA만 나와라 라고 하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크2도 봤고요. 그리고 1112 차세대 약물 효과 이거는 보니까 주간 주사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알약도 아니고 주에 1회 맞는 거? 그런 건가 봐요. 지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주에 한 번 맞나요? 제가 지인이 맞는 걸 보면 주에 한 번 맞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오. 그런데 이게 뭐 좀 더 이제 좋은 차세대 약물로 이렇게 조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좋아서 1112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도 이 AI로 커버곡을 만들 수 있는 유니버설과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 AI 붙여야 돼요. AI를 붙여서 네. 여기다 이제 업로드를 해서 네.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거겠죠? 오. 네. 그래서 유니버설이랑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AI 안 붙이면 요즘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요, 먹는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의미부여할 것도 없다. 근데 저희가 일단 여러분들의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귀에 엄청 가깝게 듣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브리츠의 블루투스 6.0 이어폰 최초로 저희가 39,800원에 요거는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이어폰인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중에서 이제 최신형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6.0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이어폰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주변 소리 청취 모드가 탑재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걸어 다닐 때 이제 길거리에서 이어폰을 끼면 요새 노이즈 캔슬링이 하도 잘 되니까 차량이 오는 소리를 못 듣곤 하잖아요. 그럴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소리 청취 모드로 해두면은 주변의 소음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이제 완전한 노이즈 캔슬링은 나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최대 약 32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은 하루 종일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하루에 그냥 이동하는 시간 포함하면은 한 번 충전했을 때는 32시간, 한 3, 4일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입니다. 검정색과 또 화이트 두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나는 좀 약간 떼끼는 거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나는 깨끗하게 사용 매일매일 해야지 하시면은 화이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컬럼비아 하면은 다들 이제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등산복 혹은 이제 스키복.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컬럼비아 스키복을 사주셨던 아직도 그 20년 지났는데도 잘 입어요. 이 컬럼비아 트렁크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 이거. 네, 여러분들 이제 딱 붙는 거 안 좋아하시고 이렇게 넉넉한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트렁크 5장. 5장이면 주말에 입지 말라는 건가? 최초로 3만 원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세탁을 매일매일 하세요. 한 2, 3일에 한 번은 하세요. 그래야지 주말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입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난 좀 세탁하는 거 귀찮다. 나 한 번에 몰아서 세탁하는 편이다 하신 분들은 2세트 구입하세요. 왜냐면 저렴하거든요. 37,800원 구성이고요. 아웃도어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통기성이나 편안함은 말할 필요가 없죠. 얼굴 위에 그렇게 속옷을 올려놓으니까. 예. 장당 7,560원 꼴이고요. 데일리 남성 속옷 5종 세트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니 컬러별로 있네. 컬러별로. 이걸 진짜 그래서 예, 보여드릴 뭐 수도 화이트 없고. 팬츠 입으실 때는 저렇게 밝은 컬러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 사이즈부터 몇 사이즈? 115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는 사이즈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옷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영상을 링크 통해서 꼭 득템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이선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